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48분 장마감 방송입니다. 우리는 증시 유튜브죠. 정치 유튜브가 아닌데 오늘은 제가 좀 정치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국감 시즌이어서요.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며칠 전에 저도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물론 야당 쪽에 있는 의원인데 문자가 왔어요. 이번 국감에서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해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이제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선전을 하기도 하는 그런 문자가 와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대통령 좀 그만 흔듭시다. 대통령 좀 그만 흔듭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좀 일을 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게 좀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임기가 끝났을 때 선거로 심판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방해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세안 쪽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 외교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잘 되기를 바래주기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잘 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흔들어대기만 하고 있는 이 현실. 또 오늘처럼 한국 증시가 또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는 이런 날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게 만약에 정치 유튜브라면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극도로 자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어제 한국 증시에서 제가 두 가지의 선을 회복했다. 두 가지의 선을 회복했다. 자, 비행기의 양쪽 날개처럼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심리선을 회복을 했다. 2610. 심리선을 회복을 했다. 그리고 한쪽 날개에서는 코스닥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슨 선을 회복했다겠죠? 수급선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양날개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한국 증시도 좀 이렇게 이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가 어제 그렇게 방송에서 장마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한국 증시는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까? 이륙을 하지 못하고요. 여기 옆에 제가 비유적으로 비행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행기는 아직도 지상에 그대로 나르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르고 있고, 그 주위에는 이렇게 정비 요원들 또는 램프 요원이라고도 하거든요. 램프 요원들이 뭔가 걱정스러운 그런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증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증시 상황을 이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메타포라고 하죠.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륙을 하려고 하다가 어,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해야 되나요? 주저앉거나 또는 이렇게 이륙을 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다가 비행기도 가끔 이렇게 램프 요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역주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기상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기상의 상황인데, 갑자기 악기류, 난기류라고 하죠.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이륙하기가 좀 대기해라. 그런 신호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공중에 좀 비상적인 비상 상황이 예를 들어서 먼지 같은 거, 강한 먼지, 바람 같은 것이 분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륙이 지연이 되거나 딜레이가 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고 또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그 비행기 자체의 결함. 그쵸? 비행기 자체에 어떤 결함이 발생. 막 이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이륙을 미루고 일단은 그 결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시 상황이 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면 그 기상 상황의 비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중동 리스크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상 리스크, 중동 리스크 이게 연관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계속 뭐 중동 리스크가 그동안에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데 제가 중동 리스크에 있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스라엘이야 뭐 어쨌든 시점과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장소에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유가가 뭐 80달러대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가 80달러대 저번에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돼도 유가가 뭐 70달러, 72달러 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유가가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갑자기 80달러 위로 치솟는 어쨌거나 이거를 그 비행기와 관련된 날씨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기상이 악화가 되는 그렇죠? 기상이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이 크진 않았지만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미국 조정.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기상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영향이 오늘 한국 증시에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함 쪽으로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결함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 변수로서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결함이 발생한 것 같아요. 삼전 9조 원, 9조 1000억인데 9조 원이라고 쓸게요. 영업이익.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영업이익이긴 한데 그리고 매출은 한 80조 정도를 가 나왔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번 3, 4분기 실적, 이 10월 초에 발표되는 3, 4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은 넘어갈 거다라고 저도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0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대체적으로 봤는데 대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대부분이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물론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확정치가 조금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발표된 거는 잠정치니까 근데 9조 원대가 발표가 됐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DS라고 하는 부분이 반도체 부문이다 이런 말씀 한번 설명 해드린 적 있죠. DS 부문에 사실은 정 부회장인가요? 그분을 영입을 승진도 시켜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와 HBM 이런 걸 잘해보라고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인사도 단행하고 그랬었는데 상반기에 오히려 DS 부문이 성과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 부회장인가 그분이 사과도 했죠. 사과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맞죠? 자,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세에 있어서 비행기에서 기상 여건에 해당되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결함적인 요소, 비행기의 결함적인 요소로서는 삼성전자가 10조 원이 넘을 줄 알았던 그 영업이익이 9조 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 DS 부분의 부진, DS 부분이 일단 반도체 부문인데, 어, 그 반도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저번에 그 삼성전자 제가 얘기하면서 레거시 반도체라는 말을 했잖아요. 레거시 반도체 부문이 좀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만 조금 날씨로 따지면 흐림이 그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닌데,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이런 데들은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이엔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이제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이엔드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HBM이나 그 AI 그 반도체는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산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레거시 부문이 부진한데, 마이크론이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걸 HBM이 다 보존을 할 만큼 HBM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 HBM이 아직 그 엔비디아로 확정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DS의 그 레거시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 부진을 그 하이엔드 쪽, 즉 AI 반도체, 우리 말하자면은 그 HBM 반도체라고, HBM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실, 이 부분이 이 영업이익 구조를 해부를 해서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결함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침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은 이렇게 날개를 좀 달고 오늘 좀 이륙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지금 대기 모드, 그리고 정비 모드, 확인 모드, 이런 장세로서 오늘 그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조금 다시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빠졌는데, 어제도 오늘 좀 강하게 가기를 기대했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좀 많이 좀 아쉽고, 일단 삼성전자에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동 디스크 이 $80 넘어간 유가를 다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이건 뭐 사실 저는 그 미국 경기 관련해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시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딱 2달 전에는 고용지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급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고 좋아서 문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 랜딩, 노 랜딩 그 비행기로 따지면 착륙이잖아요. 노 랜딩. 착륙 자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 자체가 없을 것 같다. 말이 안 되죠? 2달 전에는 경기 침체 얘기하더니 이제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악재 아니야? 또 이런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주가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들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중심 없는 해석들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유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저금 3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3은 삼전 얘기하는 거고, 삼전은 이제 아까 부품의 결함 뭐 이런 문제니까, 부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스펜더블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터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익스펜더블은 이제 소모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로터블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그걸 로터블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기체 결함에 해당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게 나온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저도 살펴보겠지만 시장에서 살펴볼 거라는 말씀인데 이게 그 만약에 소모품처럼 문제가 되는 그런 거라면은 뭐 이제 이 삼성전자를 대신하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주도주를 가지고 지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만약에 노터블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그래도 삼전이 9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잘 고쳐서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삼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저는 장세가 이렇게 오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머물는 장세가 그냥 뭐 이게 지하로 파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렇게 좀 다시 확인하고 고치고 추스린 다음에 이쪽에처럼 다시 이렇게 이륙을 시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전의 문제는 이 삼전의 문제를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부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익스펜더블에 해당되냐, 노터블에 해당되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저는 아마도 노터블에 해당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삼전이 지금 좀 그렇지만 잘 고쳐서 써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금통위라는 한국 금통위가 아마 이번 주 내일은 또 휴장이네요. 한글날 휴장 그리고 금요일날 금통위 열리는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있다고 했죠.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이제 한국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 정도 되니까 오히려 그 매도 물량 나왔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환율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오늘 환율이 1,345원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300 초에서 그 매물이 좀 나온 거는 역시 환율하고 연동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금통위에서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뭐든지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금통위에서도 좀 한국의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의지가 되겠죠.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 주가에는 다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카드가 오늘 삼전의 카드는 버렸지만 금통이라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또 다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나 뭐 다른 거 다 이런 거 저런 거 악재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는 믿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증시가 오늘 그 긴 국경절 연휴 끝내고 오늘 9월 30일 날 이후로 처음으로 오늘 개장을 했는데 오늘 상해 지수가 3,500선 물론 이제 3,500선으로 급등 출발했다가 음봉 마감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부양책으로 단기에 한 30% 올랐어요. 중국 증시가. 왜냐면은 9월 18일인가가 상해 종합지수가 2,600선이었어요. 근데 3,500까지 올랐으니까 2,600선이니까 거의 뭐 30%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단기에 30%가 단 뭐 한 2주 사이에 거의 뭐 중간에 한 1주 정도는 또 휴장이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것이 오늘 큰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좀 그 조정각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그 중국의 3,500선을 그 장중에 그 시초가에 찍었다라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일본 자, 미국하고 일본, 미국은 뭐 계속 뭐 8월 달에 급락했다가 또 신고가, 9월 달에 또 9월 초에 잠깐 급락하는 듯 했다가 또 신고가 이런 식이고 지금 또 10월 달에 약간 조정 분위기, 며칠 새 지금 조정 분위기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신고가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테고 자, 일본 증시가 42,000 해가지고
40년 만에 올해 상반기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중국이 오늘 3,500선을 찍은 것은요, 2021년도 고점하고 거의 고점에 거의 준하는 수준을 찍었어요. 그 얘기는 방법은 좀 달랐지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2021년보다 고가권까지 다 방법이나 어떤 그 메커니즘은 좀 달랐지만 결국에는 이 글로벌 증시들이 2021년 고점 이 두 국가는 그 고점권을 돌파를 이미 했고 중국도 2021년 고점권에 준하는 수준에 오늘 찍었다, 다다랐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 그럼 저는 그 저평가인 한국의 증시도 그 요즘에는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잘 안 보이는데 설령 윈도우 드레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들끼리의 그 어떤 그 어깨 맞추기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주가가 좀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좀 맞춰지긴 할 거예요. 중국이 떨어지든지 한국이 올라가든지 자 그런 거를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역시 한국이 그 저평가 상태인 거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 금통위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아직까지는 베일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한국 증시의 어떤 그 레벨업에 작용할 그런 그 요소들이 또 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저평가라는 거를 믿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다만 아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나라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국가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은 내가 이런저런 범죄 혐의가 있어서 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시끄럽구나 이러면 내가 그냥 조용히 정계를 떠나주면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바로 애국심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는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증시 유튜브에서 이 경제가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결함을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이 나가서 원전이나 방산 이런 쪽으로 계속 해가지고 수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좀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 우리 증시만 놓고 보자고 했을 때는 그런 정치에서 이 경제를 최소한 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그쪽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휴장이니까 우리 한국장은 안 열리니까 당연히 장마감 방송은 없을 테고 혹시라도 유튜브 그 댓글로 문의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문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송을 내일 상황 봐가지고요. 제가 내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문의에 대해서 좀 그 답변을 드리는 방송을 내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혹시 또 제가 좀 다른 일정 때문에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